김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인간을 태우고 우주로 간 첫 번째 우주선은 1961년에 발사된 러시아의 보스토크 1호입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고 이로 인해 인간이 지구와 우주를 넘나들 수 있다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30년 후 인류는 최초의 우주정거장을 건설했고 이제는 우주에 오래 머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지난 50년간 이룩한 우주비행의 성과는 모두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민간 기업이 독자적으로 유인우주선을 만들어 발사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우주 개발의 또 다른 이정표로 기억될 최초의 민간 유인우주선 발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반팔이에요? 아, 네. 에너지가 넘치시는데요. 네, 외투를 갖고 왔는데 네. 스튜디오가 좀 따뜻해서. 아직도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니까 이렇게 탐험하러 다니고 그러시는 거 건강도 좋으시고 아직 저는 반팔을 못 입어서. 아, 네, 곧 입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새벽이었어요. 네. 스페이스X가 민간 유인 우주선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드루 그레곤의 발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네. 연기가 됐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거를 좀 지켜봤는데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일단 이 크루 드래곤이 역사상 첫 민간이 만든 유인 우주선입니다. 네, 그 발사기 때문에 전 세계 미디어에 아주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네. 나사가 사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 33분에 이 크루 드래곤을 발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디서 생중계했어요? 이거는 생중계는 이런 데서 다 생중계한 나사 거예요? TV를 비롯해서 나사 TV가 있어요? 뭐 스미소니언 뮤지엄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라이브로 중계를 했습니다. 박물관에서도 라이브를. 그렇죠. 스미소니언 사실 박물관 조금 정도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거죠. 오. 네. 근데 그 연기 원인은 뭐냐면 네. 발사를 17분 남겨놓고서 이 발사장 인근에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상공에서 열대성 폭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비가 막 내리진 않았는데 아마도 번개도 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정 시간 17분을 남겨놓고서 연기를 결정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나사 TV를 통해서 이거를 새벽부터 네. 중계를 봤는데 그때 동시 접속자가 95만 명이었습니다. 95만 명요? 네.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올려줬고요. 사실 이제 발사가 연기가 됐다고 확정이 되니까 네. 접속자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전까지 봤는데 아직까지도 행운을 빈다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지금 쏟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자리에 안 빠지는 모양이에요. 네, 빠질 수가 없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방문을 했는데 네. 그럴 만한 의미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정부가 만들어서 국제 우정거장에 간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죠. 콜롬비아나 맞습니다. 유인 우주선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고 네. 여러 나라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민간 기업이 최초로 발사하는 이 유인 우주선이라는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우주왕복선이 종단이 된 이후에 9년 만에 다시 자국의 로켓과 우주선을 가지고서 국제 우정거장에 간다. 네, 그 의미가 컸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직접 전용기를 타고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의 우주선은 콜롬비아와 같이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인 우주선은 쏘고 난 다음에 쏘면 밑에 연료가 들어있는 액체연료나 그렇죠. 네. 이런 게 추진체 같은 것들. 추진체가 떨어지고 네. 그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만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로켓 재사용 부분에도 이번에 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의미를 덧붙이자라면, 오늘 그 발사 예정이었던 이 크루 드래곤이 발사할 이 39A 발사대가 바로 19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발사했던 바로 그 발사대이기 때문에 그걸 아직도 써요? 쓰고 있죠.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커다란 뭐 이렇게 우주선이나 뭐 더 멀리 보내려면 일단 추진체가 커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주 역사를 통틀어서 아폴로 때 썼던 그 세턴 V 로켓만큼 컸던 아직 로켓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사이즈를 갖다가 발사대에 올리려면 여기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지금 50년 된 거잖아, 거의. 네. 그렇죠. 근데 아폴로 우주선 그러니까 달까지 갔다가 그렇죠. 오는 거가 되려면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거의 뭐 종합농장 크기만 하다 그랬나요? 그렇죠. 그 정도 크기가 되죠.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이번에 그 정도 발사대 아니면 이런 걸 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번에 발사된 이 팔콘 9 추진체가 사실 세턴 V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네. 밑에서 쳐다보면은 압도하겠는데요. 그렇죠. 압도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 기상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발사는 언제 다시? 네, 그래서 거예요? 그 2차 발사 시도는 그 미국 현지 시각으로 30일 날 토요일 날 그 오후 32분 오후 3시 22분에 다시요. 네, 그래갖고 2차 발사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30일이죠. 돌아오는 토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 22분에 네, 발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근데 만약에 30일 날도 뭔가 기상 이변이나 또 어떤 그 기계적 결함이 있다라면 3차 시도는 6월 1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반팔 입고 온 문용수 탐험가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번 일에 대해서 흥분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켓 발사 연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서요? 이런 뭐 기상뿐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발사 당시에 보통 날씨를 보고서 뭐 단순하게 뭐 발사하냐 마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은 기후가 날씨가 가장 큰 변수긴 합니다. 현재 로켓 발사에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발사 매뉴얼에 따르면은 발사 6시간 전 그리고 4시간 전 그리고 45분 전에 각각 날씨를 체크를 해서 발사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나사에서 그 매뉴얼을 올려서 제가 좀 그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발사장의 바람이 시속 30m 이상으로 꾸준히 불 때 이때는 발사를 못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뭐 제주나 이런 데 갈 때 바람이 많이 불면 윈드시어 발령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윈드시어로 발사 장비 제어 장치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30분 동안 10마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번개가 관측됐을 때 이런 경우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이 발사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뭐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한 15개 정도의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속 아까 30m. 시속 30m요? 네. 바람이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없어야 되죠. 맑은 날. 네. 참 날짜 정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발사 타이틀이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인데 우주개발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의미들로 해석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이 발사가 연기되고 나서 CNN이 공식 논평을 평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인 우주 비행이 상업적으로 개방되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우주여행을 한다고 하면 성층권 내지는 국제 우정거장 가는 게 어쨌든 거기가 한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우주개발 지형도의 좀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나사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종단한 다음에 사실 뭐 그 개발력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만들려고도 했는데 아예 전략을 바꾼 겁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그 지구와 국제 우정거장을 왕복하는 거는 민간 기업한테 발주를 주고 우리는 오히려 태양계 탐사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런 측면으로 해서 나사가 이제 보잉이랑 또 스페이스X랑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스페이스X만 이런 노력을 한 게 아니고 보잉사도 이제 이런 크루 드래곤 같은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작년에 테스트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아, 보잉은 실패했어요. 네, 실패해서 그나마 어차피 남은 거는 스페이스X가 마지막 보류였는데 그나마 이번이 아직 그래도 더 중요한 거죠. 네. 그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뭐 자기가 쓴 책도 저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참 독특한 스타일의 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서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있어. 이거 주가 올리기 위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렇죠. 뭐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 설립 때부터 그랬죠.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실현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우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X가 거의 창업할 때 그때 되게 인상적인 사진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스페이스X에 입사한 8번째 사원들이 각자 이제 그 종이에다가 스페이스X의 이름을 한 단어씩 적어서 네. 그렇게 단체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네, 화성으로 조그만한 간다. 데서 네, 시작한 정말 거 조그만 아니에요? 스타트업이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 주요의 어떤 이정표들만 짚어보면 2008년도에 민간 기업 최초로 액체 연료 로켓인 펠컨 1 로켓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추진체를 완성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16년 4월 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 네. 로켓을 회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게 그렇죠. 제자리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제 경제성까지 확보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덕분에 지금도 기존의 위성 발사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 걸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랑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우주 왕복선에 화물도 배달을 하고 또 우주인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임무를 계속 수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또 사람을 많이 태워서 화성이나 달에 보낼 수 있는 스타쉽이라는 대형 우주선을 또 개발을 해서 앞으로 또 화성 탐사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기업의 행보가 사뭇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민간 기업에서 스페이스 X 같은 기업에서 이런 걸 다 한다고 쳐요. 네. 나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사실 초반에는 하라고 마음 놓고 이렇게 하라고 네. 한 다음에 네. 뒤에서 좋은 거니까 다 빼먹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우주 산업이다 보니까 단순히 상업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네. 또 보안 이슈라든지 그럼요. 정책 규제가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나사가 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사실 그 2011년 무렵에 나사의 그 예산이 많이 좀 감축이 됐습니다. 네. 우주 왕복선도 뭐 종단되고 네네. 더 이상 우주를 왜 가야 되냐 여러 이제 의외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주목받지만 주목받죠. 한동안은 우주 맞습니다. 개발이 이제 갈 때까지 다 그렇죠. 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힘을 좀 못 봤던 타이밍이었는데 그래도 전략을 잘 쓴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민간 우주 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기술 리선도 좀 해주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좀 이런 부분들만 좀 해결해 주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의회 제안도 하고 예산도 받고 하면 우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페이스X나 이런 민간 우주 기업들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더 많이 풀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사가 주도할 때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했던 그럼요. 거잖아요. 전혀 못했죠. 국가 기밀로 딱 취급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기술 이전 해둘 때도 정말 까다로웠죠. 네. 근데 이제는 아예 기술 이전 해주면서 민간 기업들이 그렇죠. 자유롭게 경쟁해라. 맞습니다. 네. 풀어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네, 맞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걸 좀 도입을. 네, 우리도 지금 상황은 많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비슷하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한데요. 일반인들이 우주선 타고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뭐 게임도 개발해서 공개했다고요? 네, 일단 스페이스X가 이번에 그 크루 드래곤을 발사를 기념을 해서 네. 실제로 이제 우주선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그런 거를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브라우저 기반의 그런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간단히 이제 또 정보니까 URL을 좀 알려드리면 네, ISS 국제 우주정거장이죠. ISS 하이픈 그다음에 SIM 네, 그다음에 .spacexcom.com으로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내가 게임처럼 실제로 근데 그 도킹하는 그 화면 이미지가 실제 크루 드래곤 안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 이미지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내가 직접 우주인이 돼서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경수 탐험가가 보기에 이번에 만약에 발사한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지금 뭐 작년에 뭐 3월달에 일단 크루 드래곤의 실험 비행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사람을 태우지는 않고 환물이랑 그리고 마네킹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마네킹 우주인. 네. 영화 그 뭐죠 에일리언에 나왔던 그 시고니 위버를 모델로 해갖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때도 뭐 무사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식 발표에 의하면 성공 확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 모레 발사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인순 씨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선곡을 했는데요. 아마 앨런 머스크가 처음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정말 거위의 꿈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지금 모든 게 현실이 됐잖아요. 정말 네, 그런 대단합니다. 의미에서. 네. 예. 작고 사소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슴 한켠에 쌓아두세요. 그 꿈이 당신과 우주를 이어줄 로켓 엔진입니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